오늘부터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내년엔 공시가격 4억부터 6억 원대 중고가 주택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무한 경쟁을 촉발할 오픈뱅킹이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제주항공이 경영난에 시달려온 이스타항공을 전격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로커스체인 투자자들이 석유코인을 판매한 블룸테크놀로지를 단체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블룸테크놀로지는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로부터 투자받았다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바 있습니다. 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오늘부터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내년엔 공시가격 4억 원부터 6억 원대의 중고가 주택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가 주택이 많은 마용성 지역과 동작구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단독주택. 이 집 공시가격은 올해 5억 6,400만 원인데 내년엔 6억 6,400만 원으로 17.7% 오릅니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 주택도 올해 4억 2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내년 4억 6,300만 원으로 15.2%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내년 기준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5%, 올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내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은 서울에서 중고가 주택이 많은 마용성 지역과 동작구에서 상승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이곳은 4억에서 6억 원대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올해 현실화율을 대폭 높인 강남 삼성과 논현, 신사동 등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5에서 7%대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정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 상승에 더해 종부세율도 인상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고가 주택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조정지역 2주택만 있어도 세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불가피하고요. 종부세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오를 것 같다. 그렇게 좀 미리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역대급 규제 대책으로 꼽히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 방안의 키워드는 9억 원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을 6억 원으로 보고 이 6억 원을 중심에 둔 규제를 펼쳤다면 이번엔 그 중심이 9억 원이 된 겁니다. 9억 원 이상, 특히 15억 원부터 30억 원의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풍선 효과로 9억 원 미만의 이른바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들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LTV 9억 원 이하는 40%, 초과는 20%. 무주택자 실수요 요건 기준주택도 9억 원. 전세대출 규제 기준도 9억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 9억 원 미만 아파트들은 규제의 칼날을 비껴갔습니다. 연이어 발표된 공시가격 종합대책에서도 9억 원과 30억 원 등 고가주택에 대한 언급이 줄을 잃었습니다. 9억 이상의 아파트 보유자들은 무거워진 세금을 아예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 9억 초과되는 아파트들에 대한 대출 규제, 그다음에 보유세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해지면서 이제 매물을 좀 내놓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매물을 좀 고가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은 좀 줄어들어서 아마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어 있었지만 앞으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9억 원 미만 아파트들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재조명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양극화됐던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 차가 좁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침체 속에 반사이익을 가져갔거든요. 강남이 침체하면서. 그럴 때는 결국 반대적으로는 금액이 작으면서 저평가된 지역을 찾으니까 이번에도 역시 9억 원 이하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올해 11월 8억 8,014만 원, 9억 원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의 무한 경쟁을 촉발할 오픈뱅킹이 한 달 반가량의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치고 오늘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픈뱅킹은 금융권 공동결제망을 통해 하나의 앱만으로 고객이 가진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과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들은 핀테크 업체나 다른 은행으로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자산관리 서비스와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 연계 상품으로 고객 지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경우 결제망 이용 수수료가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 송금 건수 확대 등 소비자 혜택을 더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경쟁에서 고배를 마신 제주항공이 경영난에 시달려온 이스타항공을 전격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맺고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양해각서에 따라 오는 31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 원이며 인수 주식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 1000주, 지분율은 51.17%입니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통해 여객 점유율을 확대하고 LCC 사업 모델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LCC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가 완료되면 이스타항공은 1대 주주인 제주항공과 2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공동 경영 체제로 전환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가 자신들이 개발한 로커스 체인으로 원유를 거래할 것이라며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이른바 석유코인 사건. 급기야 지난 17일 이 로커스 체인 투자자들이 석유코인을 판매한 블룸테크놀로지를 단체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전혁수 기자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투자자들이 블룸 CEO, 영업 총판 등을 고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고소에 앞서서 기자회견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로커스 체인 투자자들이 블룸의 CEO와 영업 총판들을 고소하는 단체 고소했는데요. 예. 어제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투자자 45명이 고소를 했고요. 예. 고소에 앞서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어제 석유코인 투자자들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캐리어 한 박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큰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 한 박스에 가득 담길 정도면 증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 사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전혁수 기자와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건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왜 사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블룸은 이제 2017년 12월에 이제 코인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예. 2018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석유 코인을 판매했습니다.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자신들이 개발한 로커스 체인으로 원유 거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주장을 했고요. 예. 특히 자산 보증을 통해 자산을 보호한다면서 결과 아람코와 계약은 이뤄진 것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보증 또한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석유코인 투자자들은 1코인당 적게는 150원, 많게는 1000원대에 구매를 했는데요. 현재 로커스 체인 가격은 10원대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블룸과 영업총판 시그널 에셋의 거짓말에 속아 코인을 구매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까지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투자자들은 100원에서 많게는 1000원대에 구매를 한 코인이 지금 10원이 된 건데 금전적 손해를 입은 이유가
국영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기업인 아람코를 이용해서 석유 코인을 자신들이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산 보증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고소장 보니까 배임 혐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이제 어제 이제 중앙지검에 제출된 이제 고소장을 한번 살펴보면 블룸 대표 이모 씨와 이 씨의 부인인 게임회사 블루사이드 대표 김모 씨, 그리고 이 씨의 친인척인 여모 씨에 대한 배임 의혹도 적시가 됐습니다. 이 블룸이 이제 블루사이드에 70억에서 160억 가량의 돈을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보냈는데 이 가격이 과대 책정됐다는 게 이제 투자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고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블룸이 블루사이드에 70억 원 내지 160억 원을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블룸 이사 최 씨가 한 투자자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은 이게 블룸 부사장 조모 씨가 20억에서 40억을 얘기했었다. 그 정도만 블루사이드에 지원을 하는 걸로 예정을 잡았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제 블룸 대표 이 씨와 부인 김 씨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다만 블룸 측은 정당한 기술료 사용료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사가 개시되면 객관적인 감정평가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배임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나올 것 같고요. 특이한 게 고소장에 7천억 원대의 사기를 저질렀던 VIK라고 하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밸류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밸류는 2011년부터 2015년 10월 말까지 3만 3천여 명을 상대로 해서 7천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입니다. 일단 현재 판결이 난 이 기소 기간에만 그런 거고요. 현재 추가적으로 2천억 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나온 것까지 거의 1조 원 가까운 사기를 단행한 어마어마한 사기 규모가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전 기자의 취재를 요약을 해보자면 밸류라는 곳이 투자 사기 업체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석유코인과 밸류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밸류는 이제 사기를 칠 때 투자금을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면서 끌어모은 후에 그 돈을 이제 그 경영이 좀 어려운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경영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기 행각을 벌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블루사이드입니다. 이 블루사이드 제가 이제 검찰의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계좌 추적 자료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밸류는 이제 블루사이드에 투자하겠다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약 562억 원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450억 원이 블루사이드 측으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제가 2015년 검찰 수사 기록에서 이제 특이한 대목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투자 목적은 블루사이드라는 게임 개발 업체에서 경쟁력 있는 게임을 개발하도록 하여 그 기업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임에도 블루사이드에 입금된 자금은 실제 게임 개발 등에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다른 법인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이동되거나 계좌에 2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그대로 방치되는 등 일반적인 투자금 운용 방식과는 상당히 괴리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검찰의 속기 기록이라고 하나요? 검찰의 어떤 그대로인 거죠? 수사보고서에 나온 수사보고서 워딩 그대로 읽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투자 받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이해가 되는데 다른 정황도 또 있습니까? 이게 이제 투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빅팟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블룸의 대표인 이모 씨입니다. 밸류는 자신들이 설립한 빅팟 게임즈에 투자하겠다면서 2015년에 250억 원을 거뒀고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빅팟 게임즈에 송금된 돈은 5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쨌든 간에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금액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는데 그 금액들이 전체 사용이 되지 않고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가 취재 더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만간 더 깊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혁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자동차를 완성하기 전 차량의 디자인과 조립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 모델을 만드는 대신 가상현실 즉 VR로 차량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차량 제작 비용과 시간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VR 기기로 차량의 스케치가 시작됩니다. 선으로 구성됐던 차량이 소나타로 완성되더니
VR 장비를 착용한 연구원들이 바퀴와 운전석 계기판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핍니다. 현대기아차가 공개한 버추얼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버추얼 개발이란 디지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의 자동차 모델과 주행 환경 등을 구축해 자동차를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대기아차가 150억 원을 투자해 만든 최첨단 VR 디자인 품평장에는 움직임을 1mm 단위로 감지하는 36개의 모션 캡처 센서가 설치됐습니다. 이를 통해 재질과 색상 등의 실현 과정을 생략해 제작 비용을 줄이고 검증하기 어려운 오류를 확인해 자동차의 완성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 같은 VR 품평은 지난 10월 공개된 넵튠의 최종 디자인 평가 때부터 시범 활용됐습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최고 경영진들이 매달 모여 헤드셋을 착용한 채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R 기술은 산업 전반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설계, 그다음에 조립, 시험 모든 부분에서 이 VR 기술을 활용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차량 개발의 모든 과정에 버추얼 개발을 도입해 다품종, 저비용, 고효율 차량 개발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신차 개발 기간을 기존 대비 약 20% 줄이고 개발 비용 역시 연간 15%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연임을 앞두고 이 재판 탓에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3년 구형이 확인되며 오히려 부담을 덜었다는 분석입니다. 고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양형 기준상 3년 구형일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 조 회장 입장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경우 조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최근 열린 회장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받았습니다. 채용비리 재판이 조 회장의 연임과 향후 임기의 결정적인 변수로 남았던 셈입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앞두고 1월 1심에서 조 회장이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더라도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서민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조 회장의 임기 중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신한금융그룹 회추위가 조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며 법률 리스크를 충분히 따졌다고 자신한 점도 이 같은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 회장은 오늘 법정에서 신한 회추위가 해소되지 않은 법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를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며 반성과 교훈을 새겨 남은 삶을 한국 금융의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자기 자금은 없이 차입 자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계분식,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무자본 M&A 세력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곳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해 상장사 24곳에서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위법 행위 사실관계가 확인된 곳이 24곳으로 아직 조사와 감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고발 대상자는 20명 정도고 부정거래 5곳의 부당이득은 1,300억 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투자조합 등 최대 주주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 사모 전환사채 등을 자주 발행하거나 신규 사업에 진출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업 등은 무자본 M&A 세력을 의심하고 투자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암 치료 분야 세계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상장사 퀘스트 파마텍과 그 자회사 온코퀘스트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는 닥터 마디 마디알라칸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닥터 마디는 현재 임상 3상을 준비 중인 난소암 치료제 등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I'm always attracted to Korea because there is definitely a lot of high tech is happening, but biotech is slowly coming along. 캐나다의 바이오 회사 온코퀘스트의 CEO 겸 이사로 재직 중인 닥터 마디가 지난 11일 한국에서 국내 바이오 공학 분야 전문가들과 면역 항암제 관련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닥터 마디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개발해 현재 미국 FDA 임상 3상 진행을 준비 중인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의 임상 현황과 관련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And this is exciting for us to be in Korea from Canada, and we have got operations in China and all, but we also have a lot of interested shareholders in Korea. We are hoping that we will have a presence in here permanently, maybe starting with the clinical trials and then maybe some collaborations with the partnership. That is what we are hoping to accomplish. 닥터 마디는 캐나다 생명공학회사 퀘스트 파마텍과 온코퀘스트의 CEO 겸 대주주로 인도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40여 년이 넘는 생명공학 관련 학문과 연구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온코퀘스트는 난소암과 췌장암, 유방암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면역치료 항체 기반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코퀘스트의 난소암 치료제 오레고보맙은 난소암의 주요 항원인 CA125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면역요법 치료제입니다. 이태리와 미국에서 총 97명 환자의 최종 임상 이상 데이터 분석 결과 무진행 생존 기간 약 41개월이라는 탁월한 데이터가 확인됐습니다. 또 일반적인 항암제가 수백 mg씩 투여하는 것과 달리 한 번에 2mg씩만 투여하므로 부작용이 낮고 경제적입니다. 오레고보맙은 현재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18개국, 137개 병원, 602명의 환자를 통해 임상 3상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5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삼성그룹이 노조 와해 의혹으로 임원들이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과문 1938년 창립 이후 80년 넘게 이어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 선언으로 해석되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인류 기업 삼성이 노사 관계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